저작권 등록증 내놔. 이게 왜 네 디자인이야? 흔하게 아무나 다 만드는 디자인인데 왜 이게 네 디자인이야? 라고 이렇게 막 우겨요. 아우 진짜. 이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작권 침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저작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이 저작권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드물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디자인, 저작권 여기 두 개에 다 해당하는 작품들도 물론 있는데 근데 보통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을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바늘로 사과를 만들었어요. 위빙으로 사과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저작권이 있을까요? 저작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과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뭘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그냥 사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이 사과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원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사과가 피를 막 흘려요. 사과가 아픈 사과를 만들었어요. 이거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작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작가가 의도하거나 작가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거기에 저작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들은 말, 음악 이런 것들에는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또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거는 도안이라든지 영상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저작권이 발생을 하죠. 근데 저작권이 아닌데 저작권이라고 우기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법이나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작권을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과를 만드는데 이 코바늘 기법 무엇을 썼어요. 이거는 저작권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저작권이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뜨개 하시는 분들이 도안을 만들어서 그 도안 자체에 이제 저작권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안을 토대로 흡사한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유사율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건 이 똑같은 도안을 유통했을 경우가 가장 빼박이고요. 이 도안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저작권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제가 정말 많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예 강사인데 저처럼 고소까지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글을 안 남기셨을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좀 이제 두루뭉실한 얘기들밖에 없어서 좀 여러분들 속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작권 등록증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저작권 등록증은 굉장히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저작권 등록증은 사실상 뭐 법적으로 큰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작권 이거 내 거다라고 얘기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작권증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공표를 한 시점부터 이 저작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작권증 내놔라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분쟁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증을 만드세요, 여러분. 한 3일이면 나오고요. 금액도 한 3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면은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편하게 두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저작권증 2개 만들어 놨어요. 제일 도용이 심한 작품에다가 만들어 놨고, 창작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도안도 되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저작권으로 계속 하나 등록하시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도안집을 만들으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책을 만드시면 여러분, 그거 책 자체로 이제 저작권의 위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책 한 권 만드는데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요즘 독립출판물로 해서 여러분이 손쉽게 책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묶어서 저작권료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이제 클래스 101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새로운 그 디자인들을 만들면서 지금 도안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도안집 같은 경우에 꼭 출판사를 통해서 도안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1인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요. 책을 만들어서 ISBN을 넣을 수가 있고 출판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이 독립출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독립출판 클래스를 한번 들어도 책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거를 저작권증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이제 도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신다면 도안집을 하나 책으로 발간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추상적인 그런 작품들은 저작권증으로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어는 이제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디자인권은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디자인권이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디자인권이라는 이제 특허를 받아야지만 내가 이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저도 이제 도구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이런 거를 다 디자인권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간혹 이제 침해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말은 이제 저작권이 입에 턱턱 붙으니까 이제 저작권 침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이제 이거는 디자인 침해인 거죠. 아, 이거를 일일이 다 등록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이제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작권은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자, 이제 정말 내가 저작권에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얘기를 해야겠죠. 이 작품은 제가 저작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이제 뭐 출처를 밝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합의점을 제시를 하세요.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작권을 지금 침해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만약에 저작권자가 나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제발. 그럼 어떻게 되냐고?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디자인하지 않은 디자인이시죠? 거기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그럼 그냥 인정하세요.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출처를 명시하겠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디자인이 여러분의 디자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 표시 한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누가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저작권자가 요구했으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더 가시면 서로 이제 진흙탕 싸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침해한 사람이 안면을 싹 몰수하고 저작권 등록증 내놔. 이게 왜 네 디자인이야? 흔하게 아무나 다 만드는 디자인인데 왜 이게 네 디자인이야? 라고 이렇게 막 우겨요. 아우 진짜. 일단은 대화 내용 다 캡처하시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다 캡처해 두시고요. 일단 증거 자료가 항상 중요하겠죠. 캡처해 두시고 분쟁조절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연락을 하면 서로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재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해요. 저도 이거를 이용해 볼까 또 했는데 근데 너무 저한테
그 치매를 하신 분은 너무 괘씸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두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저 한번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집요한 편이거든요. 약간 사람 피 말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료를 스크랩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제 어차피 그분은 치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치매한 사실을 알고 있고 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제 본인이 본인 무덤을 막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캡처를 하고 그 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딱 봐도 누가 봐도 치매했다는 게 되게 명확했어서 아마 그분은 그 점에서도 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잠깐 딴 얘기로 들어가서 그분이 왜 저를 화나게 했냐면요. 그렇게 디자인 치매를 해서 제가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 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하고 나는 치매도 당했는데 내용 증명까지 받았잖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내용 증명 딱 받았어요. 저 아직도 그거 서류 가지고 있거든요. 뭐지? 5년간 그런 증거 자료는 유효다 그래서 저 아직도 증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용 증명 받았는데 뭔가 표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웬 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저는 이 공방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전에도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을 받아봤잖아요. 그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웬 회사가 전화를 받아요. 회사 사무실 담당하는 여직원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법무법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용 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를 대신해 주려면 변리사거나 법무사거나 뭐 이런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상한 회사에서 왔으니까 저도 이제 전화를 해봤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는 법무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러니까는 웬 그냥 일반 개인 사무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인분이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를 겁주려고 웬 회사에서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신 거죠. 이거 지금 너무 겁주기식이잖아요. 원래 내용 증명이 이제 그런 휴가를 보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치매한 것도 모자라서 저를 겁주기 위해서 웬 회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나 이런 걸로 겁먹어야 돼?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웬 남자분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변리사세요? 행정사세요? 법무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니까는 그분 당황하신 거죠. 뭐 내용 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막 그래서 본인이면 괜찮은데 그쪽 누구시냐고요. 그랬더니 뭐 당황하시고 뭐 어쩌저쩌저 하면서 이제 막 끊은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여튼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가서 이제 경찰분이랑 상담을 했어요. 사실 이거 고소하는 것도 되게 어느 부서에서 할지 되게 가니까 좀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이버 수사대였나? 아마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뭐 악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이버상에서 이제 어쨌든 뭐 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가기는 갔어요. 근데 끝내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초범은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해도 되게 처벌이 가벼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증거를 모아오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다,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침해하고 있는 그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데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해결법은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내 거를 침해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서 한번 고소를 하시고요. 근데 보통은 다들 초범에서 끝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야기로 또 합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답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더 큰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변호사 써서 확실하게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손해가 커요. 시간적인 것도 돈도, 그죠? 또 저작권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또 창작 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저작권이라든지 연예인 초상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요. 원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그 큰 회사나 연예인들이 저작권법을 막 주장하진 않을 거지만 이제 요런 정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영리 목적이 아닌 상태로 그냥 내가 작품을 만들고 올리고 홍보하고 이런 정도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작권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뭐 홍보나 이런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영상들이나 작품 활동들은 상관이 없다고 저작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해놨거든요. 이 영상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인적으로 작품 만드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집에서 만들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시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작권자가 이거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내려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 안 되나요? 이렇게 우기신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작권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다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저작권을 침해해서 들어온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몰랐고요. 저도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받고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저도 처음부터 저작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 잘못에 대한 대처는 현명하게 하셔야겠죠. 뭐 한순간에 그 부끄러움이 싫어서 막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바르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저작권 침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제가 잘못 전달해드린 내용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